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6월 22일 시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율 1,500원의 뉴노멀, 오늘의 흐름입니다. 6월 평균 환율이 1,521원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월 평균입니다. 상식대로라면 경상수지 흑자가 1,026억 달러에 달하는 나라의 통화가 이렇게 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모순을 통념과 숫자의 격차, 달러가 시장에 머물지 못하는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 순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1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톱10입니다. 1,026억 달러 흑제도 환율 1,500원, 통념이 놓친 숫자들, 경상수지 흑자가 크면 원화는 강세다. 이 명제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의 4.3배입니다. 재정경제부도 미국 재무부에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원화 약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돌아갈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숫자들을 같은 평면에 올려놓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1,026억 달러라는 흑자 규모 자체가 과거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0년부터 적용된 BPM6 회계 기준은 해외 현지법인의 수출입까지 한국 경상수지에 포함합니다. 같은 경상수지라는 이름 아래 숫자의 실체가 달라졌습니다. 겉보기에는 4.3배 폭증처럼 보이지만 측정 도구 자체가 바뀐 효과가 상당 부분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숫자는 실질 실효 환율 REER 84.75입니다.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보면 원화의 대외 실질 구매력이 15% 이상 깎였습니다. 이 지표가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 것은 2009년 3월 이후 17년 2개월 만입니다. 그때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지만 지금은 AI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인 호황기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오르는 환율과 경기가 좋은데도 오르는 환율은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방증합니다. 이들은 25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수출로 번 달러가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보기에는 달러가 몰려드는 흑자국처럼 읽히지만 실은 달러가 밖으로 새고 있는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달러는 충분한데 시장에 안 나온다. 환율 상승의 진짜 구조, 이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달러가 넘치는 흑자국 같지만 실은 달러가 국내 외환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 경제입니다. BPM6로 부풀려진 경상수지를 걷어내고 보면 실제 외환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흑자 규모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주식 순매도, 해외 직접 투자 확대, 미국 AI 산업으로의 세계 자금 쏠림이 겹치면서 달러가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른 경로로 유출됩니다. 정부도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환 건전 성부담금을 3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유인을 키우는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달러를 어떻게든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달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시장에 안 나오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2008년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던 국면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당시에는 원화 강세가 무역 적자를 키운다는 논리였고 2009년 3월 환율이 1,597원까지 치솟은 뒤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며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락했습니다. 위기 해소가 곧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금 유입 트리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AI 수출 호황 속에서 환율이 올랐고 23거래일째 1,500원 선이 유지되는 고착 상태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2%피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내수 경기가 무너지고 올리지 못하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과 구두 개입만으로는 1,500원 벽을 깰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유슴 생거래일째 증명하고 있습니다. 1,600원이냐, 1,350원이냐, 환율 뉴노멀 시나리오와 자기 의심 앞으로의 환율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긴장과 워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이 두 축으로 시나리오를 나누면 확률 분포가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1,400원대 후반에서 1,520원 사이 박스권 고착입니다.
미이란 종전으로 유가가 안정되고 원유 수입액이 줄면 달러 수요가 일부 완화됩니다. 하지만 AI 투자 자금의 미국 쏠림과 워시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일본 엔저 동조화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의미 있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3분기까지 1,480원에서 1,530원 사이를 예상합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1,600원 돌파입니다. 이란군이 휴전 MOU 사흘 만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하면서 긴장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리마켓에서 미국의 이란 침공 전 2027년 확률이 일주일 만에 4%포인트 상승한 13%라는 점도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습니다. 워시 연준이 추가 긴축을 시사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가속되면 1,600원 선이 열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1,350원대로의 하락 안착 시나리오는 현실화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스위스 협상에서 미-이란의 실질적 합의,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 유가 70달러대 하락, 외국인 주식 순매수 전환, 한미 금리차 축소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포리마켓의 이란 우라늄 농축 중단 동의 확률은 4%에 불과하고 최근 7일간 29.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외교적 돌파구를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스로 의심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1,500원 환율을 비정상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1997년 외환 위기의 집단 기억에 과잉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1998년 1,626원과 2026년 1,521원은 원화의 실질 가치, 외환 보유액, 경제 규모에서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당시는 지급불능의 문제였고 지금은 자본 배분의 문제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 정도 규모라면 시간 차이를 두고 환율 하락 압력이 결국 발현된다는 반론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1,000원이 정상이고 1,500원이 비정상이라는 전제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6월 22일 시각이었습니다.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 내일도 같은 시각으로 다시 만나요.